안녕하세요. 이광문입니다. 저는 당뇨 진단 15년 차입니다. 저번 유선화 리셋 프로그램 소개할 때 제 당뇨 병력을 간단하게 공유했는데,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당화혈색소 9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어떻게 6.6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주치의도 무척 놀란 일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당뇨이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 진단받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 받은 이후에 2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만 영상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측정 예정인데 따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당뇨 진단 받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이런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운동 귀찮아하고 배고프면 새벽이라도 라면을 끓이는 그런 바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버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적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인병 하면 고혈압, 당뇨 딱 떠오르시죠. 그런데 고혈압은 혈압과 직접 관련된, 예를 들면 머리가 막히고 터진다든지, 심장이 붓는다든지, 심장 혈관이 막힌다든지, 콩팥이 상한다든지 하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뇨는 다르죠.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이 문제라서 매우 복잡합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 5가지. 뇌경색, 심근경색, 실명,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심부전 투석을 한다든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당뇨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와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그 말의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뇨 진단은 마치 암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뇨는 진단받았다라기보다는 선고받았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3가지 수치. 첫 번째, 공복혈당, 2번째, 식후혈당, 3번째, 당화혈색소. 이 3가지를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1년에 4번 측정하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 중요한 거는 다 아시죠? 확실히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자료를 본 게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당뇨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당화혈색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잰 사람의 비율이 39.4%였답니다. 1년에 4번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잰 사람의 비율입니다. 당화혈색소는 1년에 4번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주요 7개 대학병원에서 1일 외래 당뇨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뭔지 알고 있다고 대답한 분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8%에 불과했답니다.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는 당뇨 환자들 중에서 당화혈색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82%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의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시는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6.5라고 대답한 분이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 전체 중에서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불과 6.1%입니다. 당뇨 15년차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당화혈색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임상 결과 하나를 소개할게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9에서 7로 내려가면 당뇨 환자분들이 실명으로 갈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이 70% 감소하고 발이 시린 당뇨 신경병증이 60%,
당뇨 환자분들 투석의 위험이 있는 당뇨성 만성 신장염이 54%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6으로 맞춰지면 일반인들과 위험도가 거의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세요. 당화혈색소의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입니다. 들어보셨죠? 헤모글로빈은 바로 적혈구인데,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란 적혈구가 당화되었다, 우리 몸의 적혈구가 당에 절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적혈구를 매실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매실청 만들 때 매실을 설탕에 오래 넣어두면 매실이 절여지면서 매실청이 되잖아요. 이때 설탕에 절여진 매실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6이냐, 7이냐, 8이냐, 9냐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혈색소 대비해서 당화혈색소의 퍼센트입니다. 내 몸 안에 매실이 100개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6개가 절여진 매실이다 라고 할 때, 이럴 경우 그 사람의 당화혈색소는 6%가 되는 겁니다. 피 속에 당이 높으면 적혈구가 당화되는 퍼센트가 높아지겠죠. 설탕물이 얼마나 달달한지에 따라서 매실청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당화된 적혈구의 퍼센트에 따라서 합병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합니다. 당뇨 치료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 진단 받으셨거나 전 단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9냐, 8이냐, 7이냐, 6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얼마입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당뇨 15년 차입니다. 당화혈색소 최고 12.4까지 기록했었고 오랜 기간 평균 9점대를 꾸준하게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화혈색소 6.6%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난 8개월간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 8개월간 제 건강과 관련해서 했던 일, 첫 번째, 당뇨 처방약 복용하면서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 통해서 해독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고로 제가 장기 복용 중인 처방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복합 혈당 강화제 하루 2000ml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있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 신경세포 손상 방지를 위한 약,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위한 약, 혈당을 소변으로 우회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처방까지 매일 장기 복용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주사제 처방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당화혈색소 수치가 상향 평균의 상태로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 이후에 꾸준히 다음과 같은 제품 섭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종합영양제 헬스팩. 종합영양제가 당신의 첫 번째 비타민이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영양박사 여에스더 선생의 말씀입니다. 영양제의 균형이나 조화, 상호작용의 차원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헬스팩 성분 중에 크롬이라고 있는데, 구글 검색하시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당뇨 환자들의 필수 영양제라고 말씀하시는 천연 인슐린 성분입니다. 두 번째, 유산화 오메가3, 혈행특급 바이오메가입니다. 오메가3가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좋은 오메가 고르는 방법도 알고 계세요? 원재료나 생산 방식 등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하도 좋다고 해서 미친 척하고 씹어서도 먹어봤는데 비린맛 없어서 부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염증 특효 프로 후라바놀 C300입니다. 이게 물건입니다. 혈관 내 염증 컨트롤의 특효라고 이미 네임드가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라는 게 결국엔 혈관계 질환이잖아요. 포도씨 추출물이 주성분인데 포도씨 추출물이라고 구글 검색해 보시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네 번째, 유산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도 레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유산균의 끝판왕입니다. WHO가 인정하는 최고 레벨의 두 가지 유산균이 주 원료라고 합니다. 제 몸 안에서 원활한 흡수와
시원한 배출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잘 내보냈으니까 많이 쌓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거니까 확실한 거죠. 이렇게 4가지 제품을 8개월간 성실하고 맹렬하게 섭취했습니다. 처방약은 늘 10년 넘게 복용했으니까 6.6% 사건의 주역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유산화 리셋을 통한 해독 그리고 꾸준한 유산화 제품 섭취, 이게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뇨 진단 15년 만에 믿지 못할 6.6이라는 숫자를 받아들게 됐는데, 저는 운동을 싫어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음식을 가렸다면 진작에 좋아졌겠죠. 돼지감자, 모링가 추출물, 여주, 견과류, 옥수수 수염, 양파즙, 발화현미 등등, 당뇨 환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뇨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당뇨신데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방약 열심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 철저히 가리십니다. 심지어 과일도 거의 안 드십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제 경험 공유하시고 유산화 제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 저는 제 경험을 강력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당화혈색소 6.6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지난 8개월간 늘 그랬듯이 처방약 열심히 먹었고, 새롭게 추가해서 유산화 종합영양제 헬스팩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유산화 혈행특급 오메가3 바이오 오메가로 혈관 내 혈행이 좋아졌을 것이고, 염증 특효 프로바놀 C300이 혈관 내 염증에 제대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 레벨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몸 안에서 당연히 쌓여야 할 게 쌓이지 않게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로 좋아졌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월 전에 당화혈색소 6.6의 흥분이 조금 과했는지 방심했는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6.6 이후에 2달 지난 최근 저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6.9입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